어제 부산 경남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고 안타깝게 5명 목숨 잃고 8명 실종자 발생된 것으로 지금까지 추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부산의 한 지하차도에서 이 폭우 속에 차량이 빠져가지고 한 분이 내려서 119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전화가 폭주해서 통화하지 못했고 결국 그 침수된 차량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다가 15살 임모양, 57살 나무 씨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었고 문제점 무엇이었는지 부산 소방안전본부 종합상황실 장선익 상황팀장 연결합니다. 장 팀장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부산 소방안전본부 상황팀장 장선익입니다. 제가 방금 소개한 것처럼 그 차량이 지하차도에 가다가 이제 물이 너무 많아서 차가 움직이질 못하니까 예. 아마 그 임모양의 어머니, 그 나모 씨의 딸이죠. 예. 혼자 차에 내려가지고 두 사람은 그냥 차에 있어라 하고 신고 전화하려고 했던 거 맞습니까? 예. 현재 내는 피난 상황은 잘 모르겠고요. 예. 어제 우리가 폭우로 인해 가지고 신고가 하고 있었을 때, 예. 119로 신고 접수 사항은 아니고, 수안 119 안전센터에서 배수 작업을 마치고, 예. 출동 취소하던 중에 현장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인명 검색과 구조대를 지원 요청을 해서, 구조대가 수중을 탐색해서 요구주자 2명을 구조해서, CPR을 실시해서 병원으로 이송한 상황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다녔다가 돌아가는 길에 그냥 그 차가 물에 빠져 있는 걸 발견하셨다 이거죠? 그 상황을 파악을 한 거죠. 귀소하면서. 그러니까 소방서로 돌아가다가. 예, 배수 작업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다가 상황을 파악했다는 거는 현장을 목격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지시를 받은 겁니까? 네, 목격을 한 거죠. 목격해서 그 차량을 이제 추색해 봤더니 거기서 사망자 2명이 나왔다 이거죠. 예.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상황을 들은 거죠. 인지를 한 거죠. 그 안에. 예. 그런데 그 지하차도에서 3명이 차를 타고 가다가 한 명은 미리 내려가지고 전화로 이제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통화가 안 됐다고 그럽니다. 전화 연결이 안 됐던 이유가 뭡니까? 신고 당시에 지금 부산시 전체에 갑작스런 폭우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예. 그에 따라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동시에 119로 신고를 함에 따라서요. 예. 한정된 수보 요원이 폭주하는 신고 전화를 전체를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 시간대에 119 통해서 신고 통화가 몇 건 정도 나왔습니까? 전체 당시에 시간당 1950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1시간 동안? 예, 그리고 14시에서 17시 3시간 동안 5,154건이 접수가 되었는데요. 예. 평상시에 비해서 20배에 달하는 신고 접수 사항입니다. 예. 그런 신고 전화는 일일이 사람이 다 직접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고 전화가 들어오면은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받아야 되지요. 그렇죠. 예. 그 전화를 받는 요원이 몇 명입니까? 전화를 받는 사람이 어제 15명이었습니다. 15명이요? 예. 1시간에 1950건이 오면 15명이 다 받을 수는 없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나머지 전화는 다 그냥 어떻게 됩니까? 이거 통화 중이라고 나갑니까? 아니면 지금 통화량이 폭주해서 연결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나갑니까? 통화량이 폭주돼가지고, 잠시 후에 기다리라고 ARS가 나갑니다. 그렇죠. 잠시 후에 연결된다고. 앞전 통화가 마치면은 막바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하고, 통화가 나가고, 그 후에는, 더 많은 통화량이 올 경우에는, 통화 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 어제같이 폭우가 왔다든지 아니면 태풍이 불어온다든지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그 전화 받는 요원은 숫자를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 15명만 받는 게 아니라 15명을 넘치는 전화는 어디 일선 소방서로 바로 연결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시스템 같은 건 구축이 안 돼 있습니까? 현재 저희는 평상시에는 7, 8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우 등 경보로 인해 전화가 많이 오는 경우에는 근무 인원의 최대치인 15개 접수대를 가동을 합니다. 예. 그리고 폭주 시에서 또 더 많은 신고가 접수될 때는 비번자를 비상 소집해 가지고 보조 소부대까지 확장을 가동을 합니다. 예. 근데 어제는 비상 소집하였을 때는 벌써 폭주 상황이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7 내지 8명인데 아니 수보대를 7 내지 8개 운영을 하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커버가 되지만은 수보대라는 게 뭡니까? 수보대? 접수하는데. 전화를 접수하는 곳. 예, 예. 그런 카운터를 수보대라고 부릅니까? 접수하는 데입니다. 접수하는데. 그런데 그곳이 이제 평상시에는 7, 8개인데 어제는 15개로 늘렸다 이 말인가요? 예, 그렇죠. 15개로 근무 인원이 평상시에는 8명이 근무하는데 예. 시간대별로 예. 평상시에는 8명이 근무하고 하는데 그 전체 15개로 확대를 했습니다. 예. 확대를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비번자 소집까지 했다 이 말이죠. 예. 근데 비번자를 소집하게 되더라도 최대 몇 명인가 그러면? 저희 근무 인원이 전체 상실 처리 지금 수보대에서 한 부에는 19명입니다. 한 부에는 19명이고 예. 3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3교대로 움직이고 최대 19명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10부에서 20명입니다. 한 부에. 예. 근데 그 19명, 20명을 넘어설 때는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비번자를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소집을 해서 대응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그것도 또 넘칠 경우는요? 내가 신고 접수가 예. 어제와 같은 경우는 가히 특이한 상황이어가지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안 오지만은 동시에 시간당 1950컬이 온다는 것은 이런 상황은 극히 드문 상황이고. 맞습니다. 저도 특이한 상황이고 극히 드물다는 거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하지만 재난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극히 드문 특이한 상황에까지도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보조수부대를 운영을 하는데. 보조수부대를 전화만 받을 수 있는 그 전화가 있습니다. 그게 35개가 있는데 그것은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관제대 15개 내나 종합 관제대에 넘겨주면 그쪽에서 관제를 처리를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당번 근무자가 사항 처리가 다 끝나고 그다음에 비번자를 소집하던 중에 소집 중이었는데 그 상황까지는 벌써 상황이 이제 갑작스럽게 단기간에 종료가 된 거죠. 근데 어제 같은 상황 물론 분명히 특이한 상황이지만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에 전화를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정 어머니와 자기 딸을 차 안에 그냥 놔두고 내가 그 구조대원 불러올 테니 좀만 기다려라 하고 나와서 아마 전화를 거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바로 통화가 돼서 긴급 차량이 오기만 했어도 두 분은 살릴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래서 안타까워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전체 부산시 전체에 현재 지금 폭주 상황이 돼가지고 개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나 혼자지만은 전체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119를 다 늘려내니까 이 안에서 이제 통화가 너무 넘쳐나가지고 연결이 안 됐던 거죠. 119 신고 전화가 접수되면 그때로부터 신고로부터 출동까지 어떤 체계로 진행이 됩니까? 신고가 접수가 되면은 119 접수위원이 신고를 받으면은 화재냐, 구조냐, 구급이냐, 기타 재난 종별에 따라 출동대를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만약에 대형 사고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출동대를 편성을 하고, 고층고층 같은 경우는 고가차라든가, 화학사고 같은 경우는 화학차라든가 이런 걸 편성해가지고 출동대 편성하면은 출동 지정을 하면 일지 지령에 따라서 각 편성된 출동대가 동시에 이렇게 출동 지령이 나가서 동시에 출동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보대가 결국은 관제센터 역할까지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제센터입니다. 관제합니다. 다 굉장히 수보대가. 중요한 역할이고 물론 거기서 이제 이 화재냐 구조냐 이런 걸 판단해 가지고 해당 지역과 가까운 곳에 출동 명령까지를 다 거기서 내리는 거로군요. 맞습니다. 참 거듭거듭 장 팀장님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 평상시에 비해서 너무나 갑자기 폭주한 상황이라 이런 표현도 저도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두 곳도 없이 수보대를 늘려야만 그것이 대책이 되는 것도 아닐 것 같고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몰려올 때에 대한 어떤 대비책 좀 고민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대응하는 그 방안에 대해 가지고는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현재 가용 소방력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하려고 이렇게 하고 평상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직 아무튼 뭐 뾰족한 대안은 지금 못 내놓으시고 계신 거군요, 아직은. 우리 비상 대응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내가 평상시 호우주의보 경보시 그다음에 그 대응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수보대를 갖다가 늘리는 예. 이렇게 지금 현재 이런 체계로 지금 매뉴얼화 되어 있습니다.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폭주할 거에 대한 것은 아직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제와 같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아마 그 폭주 신고 전화 수보대를 늘린다 하더라도 감당을 할 수 없고 신고 전화 받는 것도 그다음에 저희들도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보대를 늘린다 하더라도 감당 못할 것 같다. 어제 같은 상황에서는 자꾸 그 말씀만 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는 그럼 앞으로 어떤 방법을 쓸 것인지 수보대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인지 정말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그 수보대를 일단은 저희들도 이제 최대한도로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인력과 또 수보대를 갖다가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어떤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매일같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비상 상황에 대비한 어떤 긴급 대응 시스템은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소방안전본부 종합상황실 장선익 상황팀장이었습니다.